네, 안녕하세요. 하키피디아 라이트. 오늘은 영화 모가디슈 요즘 되게 인기가 많죠. 지금 촬영하는 시점까지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바로 모가디슈 영화의 배경이 바로 91년도 소말리아 내전인데요. 그 소말리아 내전이 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왜 지금까지 소말리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키피데라이트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가디슈 영화를 이미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저는 아직 모가디슈 영화를 못 봐가지고 조만간 휴일을 활용을 해서 모가디슈를 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모가디슈 영화 소말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우선 모가디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소말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자, 소말리아는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죠. 소말리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동쪽 모서리가 뾰족히 튀어나온 부분, 여기를 바로 아프리카의 뿔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옆으로 지부티와 에티오피아, 케냐랑 바로 육로가 맞닿아 있고 해상으로는 예멘과 오만 그리고 에리트리아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요. 소말리아가 또 인도양이 바로 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이 모가디슈 영화가 91년도가 배경이다 보니 그때쯤에는 저는 이제 유치원생이었거든요. 당시에 소말리아는 못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나라의 대명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소말리아 어린이를 돕자는 무금할 텔레비전을 통해서 심심찮게 캠페인이 진행이 됐던 걸로 소말리아라고 하면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의 대명사 통용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참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도 소말리아의 이미지는 별반 다를 게 없죠. 많은 분들께서 소말리아라고 하면 해적이라든지 내전 기억을 하실 텐데 91년 당시의 이야기를 영화 모가디슈에서 해주고 있고 다만 이게 소말리아 자체가 지금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외교부의 여행 금지국 여기 있죠. 흑색 경보, 여행 금지, 흑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여행 금지국인데 소말리아도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 자체는 소말리아에서 촬영을 하지는 못하고 좀 멀리 떨어진 여기 모로코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로코 중에서도 에사위라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에사위라 같은 경우는 모로코이지만 대서양도 면하고 있고 전반적인 자연 환경이 소말리아와 비슷한 곳이라서 로케 장소로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 모가디슈뿐만이 아니라 소말리아를 배경으로 했던 또 하나의 영화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그것도 벌써 20년 전 영화인데 그 블랙호크 다운도 모로코에서 촬영을 했었고 많은 영화들이 모로코에서 촬영을 진행한 영화들이 많아요. 꼭 소말리아 배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모로코는 상당히 여행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다시 소말리아 얘기로 넘어오면 91년도 배경이 바로 모가디슈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91년도에 왜 내전이 발생을 했으며 그 내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91년도에 내전이 발생을 왜 했는가를 살펴를 보려면 조금 더 앞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소말리아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식민시대로 제국주의 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말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소말리족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소말리아는 인도양으로 삐져나온 부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기능을 했습니다. 예멘과 더불어서 아프리카와 아랍, 인도와 아랍, 유럽까지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소말리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말리아도 꽤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오만이 아프리카 동부에 진출했을 때 소말리아를 오만이 지배를 하기도 했었고요. 오만이 19세기 당시에는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까지 해서 아프리카 동쪽에서 인도양과 면에 있는 부분을 식민 지배를 했었어요. 오만이 물러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경쟁적으로 확충하던 때다 보니까 이 소말리족이 사는 이 지역도 세 나라가 쳐들어와서 식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와 영국 그리고 프랑스예요. 아프리카 세계 열강의 가축지였죠.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독일 일제히 아프리카로 뛰어들어서 식민지를 경쟁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었죠. 프랑스는 횡단 정책, 영국은 종단 정책, 아프리카 영토를 계속 잡아먹는 과정에서 소말리족이 살던 동쪽 끝부분 역시 길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아비시니아라고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름이에요. 이탈리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에리트레아 역시 당시에는 이탈리아의 식민지였어요. 소말리족이 사는 영역에서 에티오피아 동쪽 역시 소말리족이 살던 곳입니다. 이탈리아의 땅이었고 소말리족이 살던 동부 해안도 모두 이탈리아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탈리안 소말리랜드라고 되어 있죠. 영국은 어디를 먹었냐? 아덴만 근처에 있는 이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브리티시 소말리랜드라고 되어 있었고, 지부티는 프랑스가 점령을 했어요. 독립하기 전까지 프렌치 소말리랜드라고 불렸습니다. 소말리족이 사는 영토는 세 나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각각 나눠서 지배를 하던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말리족이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이 소말리족의 영역인데, 식민지도와 함께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탈리아가 점령했던 곳이 이쪽이에요. 네, 여기 에티오피아 동부와 여기 소말리아라고 표시된 이쪽 지역, 그리고 푼틀랜드라고 표시된 이쪽 지역까지 이탈리아가 지배를 했었고, 여기 소말리랜드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영국이 지배하던 곳, 그 다음에 지부티 있죠. 여기가 프랑스가 지배하던 곳, 이렇게 되죠. 식민 지배를 거치고 나서 이제 소말리아는 독립을 하게 되는데, 지부티 같은 경우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프렌치로 남겠다라고 해서 70년대 들어서 다른 나라로 독립이 되었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탈리아령과 영국령은 하나로 소말리아로 독립이 됩니다. 사실 독립 이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식민지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탈리아와 영국이 각각 전략적인 요충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된 상황이었고요. 독립 직후에는 그렇게까지 오늘처럼 막장적인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70년대 들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1969년에 시아드 바레라는 인물이 쿠데타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시아드 바레, 이 사람입니다. 모가디슈 영화에서도 잠깐 이 사람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잠깐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6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소말리아를 약 20여 년간 지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소말리아 대통령이 되었긴 했지만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 에티오피아의 오가덴, 여기도 소말리족이 살던 영역이라서 여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쿠데타 이후에 어떤 주의를 내세웠냐면 바로 대소말리주의를 내세웠어요. 대소말리주의. 모든 소말리족이 뭉치자 어떤 모토 독재 정권을 운영을 했던 것이죠. 소말리아 안에서는 뭐 그럭저럭 통합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문제는 에티오피아의 영역이 돼버린 오가덴, 여기가 문제였죠. 이 시아드 바레는 1977년에 오가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오가덴 전쟁 때는요, 소말리아는 친소련 국가였었고 에티오피아 역시 친소련 국가였었어요. 에티오피아는 그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는데 에티오피아 역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곳이었기 때문에 오가덴 전쟁이 벌어진 시점에서는 친소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련의 입장이 상당히 난감했던 것이죠.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모두 친소 국가였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를 일방적으로 편들 수 없었고, 소말리아는 일정 부분 미국에도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은 에티오피아를 지원을 하게 되었고, 결국 오가덴 전쟁은 78년에 에티오피아의 승리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에티오피아 역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전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진 못했고, 소말리아 역시 이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78년에 전쟁이 끝났다고 했죠. 이 전쟁을 기점으로 소말리아는 급격하게 친미 국가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 시아드 바레라는 인물이 상당히 부패한 인물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당시 냉전 상황에서는 소련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우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시기죠. 그러니까 소말리아에 미국의 자금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이 시아드 바레를 포함한 독재 정권에게만 흘러갔었기 때문에 결국 소말리아 자체에 어떤 이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소말리아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역시 어느 정도 손절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쟁 이후에 제대로 수습이 안 되고 전쟁의 여파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1981년에는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IMF 구제금융을 겪었죠. 구제금융. 그 후폭풍이 남다르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죠. 물론 요즘은 IMF도 그렇게까지 쥐어짜지는 않는다고는 하는데 80년대 당시 IMF는 달랐어요. 소말리아의 구제금융 요청을 수락한 IMF는 그 대신 소말리아의
소말리아에 보조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농업보조금이라든지 식량보조금이라든지 보통 독재 국가들은 시민들의 환심을 사죠. 근데 IMF는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삭감을 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해외로부터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말리아의 국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91년 드디어 소말리아의 각 부족들은 하나로 힘을 합쳐 시아드바레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부터 영화 모가디슈의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맞닿은 부분이에요. 통일 소말리아 회의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1991년의 일이었고요. 통일 소말리아 회의의 쿠데타는 성공해서 시아드 바레는 축출이 되었고 소말리아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과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소말리족이 전통적으로 시족 사회를 구성했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 같은 소말리족 아닌가? 민족 자체는 똑같이 소말리족이지만 전통적으로 시족 중심의 사회가 바로 소말리아 사회였던 것이죠. 똑같이 한민족이지만 본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를 구성하면서 지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아이러니하게도 시아드 바레라는 독재자 치하에서는 이 소말리족이 어느 정도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드 바레가 주창했던 게 바로 대소말리주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하나의 정치 단위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구심점을 했었던 시아드 바레가 축출되고 나니 시족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소말리아는 본격적으로 내전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소말리아의 내전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시족 중심 사회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21세기 들어서는 그 틈을 비집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까지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 정말 그야말로 혼돈스럽고 복잡한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91년 이후 내전은 점점 격화돼서 93년에는 바로 영화 블랙호크 다운의 배경이 되었던 미군 헬기 격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당시 미국의 특수부대는 결코 사망하지 않는 그런 부대로 유명했었는데 소말리아에서 진화가 깨졌던 것이죠. 이 내전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투입이 되었었지만 미군마저 철수하고 유엔마저 대거 철수하면서 내전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게 되었어요. 모가디슈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내전 발발 직후 한국 대사와 북한 대사가 소말리아를 무사히 탈출한 것은 다행이었다. 그러면 이 내전 이후 소말리아가 어떻게 분열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말리아 모가디슈 수도는 여기에 있어요. 수도는 여기에 있는데 이 소말리아 지역들이 전부 독립선언을 한 지역과 자치지역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나 보시면 요거는 헬스케어에 대한 지도인데 여기에 분절된 그런 지역이 잘 나와 있어서 요거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북쪽에 영국령 소말리랜드였던 곳이 오늘날 소말릴랜드로 있어요. 푸틀랜드라고 이쪽까지도 조금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한 상황인데, 이 소말릴랜드 같은 경우는 미승인 국가입니다. 본인들이 독립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역인데 그나마 소말리아 본토보다는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푼틀랜드 역시 독립선언까지는 아니고 자치선언을 했어요. 이 해적 활동이라든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을 겪기는 했지만 요즘에는 조금 안정되었다고 평가를 받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면 케냐와의 국경지대에 이 주바랜드가 알카에다와 알샤바브의 본거지예요. 소말리아 남부 이 지역에서는 극단주의 테러 세력이 많이 활개를 쳤었는데 주바랜드가 케냐 정부와 힘을 합쳐서 극단주의 세력을 소탕하는 성과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주바랜드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그런 평가를 듣고 있고요. 갈무두구라든지 히르샤벨, SWS 그리고 남서부까지 어느 정도는 국자적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요 아주 작은 부분, 여기가 바로 모가디슈예요. 소말리아는 거의 대부분 어떤 일정한 구심점 없이 다 분절되어서 시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말리아는 지리학적인 이점을 살려서 충분히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화 모가디슈의 배경이 되는 소말리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200만 돌파하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극장가도 되게 분위기가 좋다라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화 모가디슈의 배경이 되는 소말리아의 현대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소말리아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함께 하고 영화를 보신다면 알차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파키피디아 라이트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